수입산 마이크로 컴퓨터 아두이노는 가라.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한국형 마이크로 컴퓨터가 등장했다. 수많은 메이커들을 들뜨게 할 한국형 마이크로 컴퓨터 오렌지보드를 만나보자. 특정 분야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오타쿠. 아이 같은 감성과 취향을 가진 어른이라는 의미의 키덜트가 합쳐진 메이커 동호회 오덜트를 찾아간다. 농수산업과 식품 분야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나섰다. 농수산 벤처창업 1번지를 꿈꾸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간다. 메이커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고 사용해봤을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마이크로 컴퓨터 아두이노. 수입된 아두이노를 사용하던 메이커들이 최근 국내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는데, 한국형 마이크로 컴퓨터가 등장했기 때문. 국내 순수 기술력으로 한국형 마이크로 컴퓨터 오렌지 보드를 개발한 넷패스의 코코아펩 팀을 찾아가 보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넷패스. 내부로 들어서니 작은 칩을 이용한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반도체 회사 같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이란 뜻을 갖고 있다는 넷패스는 과연 어떤 회사일까? 저희 넷패스는 반도체 공정을 플랫폼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이엔드 패키지가 저희 회사의 주력 사업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승승장구하던 이 기업이 얼마 전부터 메이커 운동 확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데, 사물 인터넷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메이커들의 저변을 넓혀주기 위한 이병구 회장의 선택이었다. 저희 회사는 2008년부터 협업을 키워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협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국내 메이커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 메이커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희 나라에도 많은 메이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좋은 그 아이디어들이 서로 공유하는 장을 만들면은 더 좋은 제품과 아이디어가 성숙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코코아펩을 만들게 됐고요. 저희 회사는 코코아펩과 더불어 하드웨어 오픈 소스를 통해서 메이커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제작 기기들이 탄생하며 제조업의 새로운 물결로 등장한 메이커 운동. 메이커 운동이란 3D 프린터나 오픈소스 등을 활용해 개인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의 DIY가 내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며 메이커 운동이 앞으로 수십 년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세계는 메이커 운동이 제3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메이커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메이커 스페이스 등의 공간을 마련하며 메이커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ICT나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거나 메이커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접하고 사용하게 되는 마이크로 컴퓨터 아두이노. 다양한 센서나 장치를 연결해 제어용 전자장치부터 로봇, 게임기 등 프로토타입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 메이커들에게 사랑받는 하드웨어로 손꼽힌다. 하지만 지금까지 접했던 아두이노는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만든 것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데, 그 아쉬움을 한 방에 싹 날려줄 제품이 등장했으니 그건 바로 모양은 물론 이름마저도 상큼한 오렌지 보드. 오렌지 보드는 넷패스의 프로젝트 팀인 코코아펩이 개발한 한국형 마이크로 컴퓨터라는데, 여러 가지 하드웨어 중에서 왜 하필이면 마이크로 컴퓨터 개발에 집중하게 됐을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원래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그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과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접목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중요한 것이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제품 AS,
그리고 기술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그 해외 수입품에서는 대부분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만들면서 그 대부분의 그러한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존 제품을 알아야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법. 코코아팹은 기존 아두이노 보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아두이노 외에도 에드어플롯, 스파크폰과 같은 유사 제품은 물론 값싼 중국산 아두이노 호환 제품 등 20여 종 이상을 분석했다.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소비자 요구를 고려한 만족스러운 제품이 없었고 급기야는 한국형 마이크로 컴퓨터인 오렌지 보드를 만들기로 했단다. 수입 아두이노와 비교했을 때 오렌지 보드가 가지는 매력은 다양하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USB 포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표준 USB 대신 스마트폰에 자주 쓰이는 마이크로 USB를 채택해 범용성을 높였다. 오렌지 보드의 마감 처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잘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타사 제품 한번 보시죠. 네, 많이 거친데요? 예, 저희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머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잘생긴 얼굴 그러다 다 망가지겠네. 어머나, 세상에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네요. 오렌지 보드는 납땜 마감 처리를 개선해 안전성과 누전 방지에도 꼼꼼히 신경을 쓰며 사용자를 배려했다. 매력이 어디 그뿐이랴. 경쟁 제품은 제품의 해설이 영문판이라 다소 이해가 어려운데 반해 오렌지 보드는 한국형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명칭에 걸맞게 모든 해설을 한글화했다. 오렌지 보드는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한국형 마이크로 컴퓨터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기존 아두이노에는 이탈리아 지도가, 오렌지 보드 기판 뒷면에는 예술의 전당과 서울시 지도가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렌지 보드나 아두이노는 손바닥만한 크기 때문에 스마트 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작은 크기의 작품을 만들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데 코코아팹은 오렌지 보드와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면서도 크기는 세계 최소형인 마이크로 컴퓨터 다뚜이노를 추가 개발했다. 실제 크기를 비교해도 아두이노 미니는 30.19, 코코아팹의 다뚜이노는 7.35mm로 다뚜이노를 통해 메이커들의 창작 한계를 넓혀주었다. 한국형 마이크로 컴퓨터인 오렌지 보드와 다뚜이노를 통해 국내 메이커 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는 사람들. 그 중심엔 코코아팹 컨텐츠 팀이 있다. 오렌지 보드를 이용해 늘 다양한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며 관련 정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는데 그래서일까 코코아팹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넘는 메이커들이 방문해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교환하며 활발한 메이커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아니, 그 반응도 상당하다면서요? 코코아팹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 수가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정말 그 열기는 뜨겁고요. 저희 코코아팹은 그러면서 일종의 사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의 메이커들을 위해서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튜토리얼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지식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치 메이커 팀을 위해 오렌지 보드를 활용한 작품 몇 가지를 선보이겠다는데 그 첫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형형색색의 무드램프. 준비물은 오렌지 보드와 LED 스트립, 빛이 투과하는 재질의 케이스만 있으면 끝! 먼저 오렌지 보드에 LED 스트립을 연결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허허, 그런 걱정이랑 싹 접어둬요. 보드에 표기되어 있는 핀 번호만 잘 체크하면 누구라도 쉽게 연결할 수 있다네요. 노트북과 연결된 오렌지 보드에 컬러 제어에 필요한 소스 코드를 업로딩합니다. 앞서 연결해 놓은 오렌지 보드와 LED 스트립, 건전지를 케이스에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작동시키면 형형색색의 컬러를 제어할 수 있는 무드램프 완성! 우와, 완전 분위기 있죠? 두 번째 선보일 작품은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그것은 바로 동전에 반응하는 저금통. 자, 준비물부터 알아볼까요? 오렌지 보드, 브레드 보드, 가로 세로 8cm인 LED 매트릭스,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 피해조 부저, 그리고 상자를 준비해 주세요. 저금통으로 사용할 상자에
동전이 들어갈 구멍과 LED 매트릭스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준 뒤 매트릭스를 부착합니다. 오렌지 보드와 LED 매트릭스, 그리고 적외선 거리 센서와 piezo 부저를 연결합니다. 상자 옆면에 적외선 거리 센서가 오도록 부착하고 오렌지 보드에 동전을 넣었을 때 반응하는 소스 코드를 업로딩합니다. 소스 코드는 코코아팹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네요. 자, 이제 뚜껑을 닫아주면 완성! 어머나, 우리 아이들 저금할 맛 좀 나겠는데요? 그죠? 오픈소스 활용도 어렵다는 이들을 위해 개발한 지니어스 킷. 초보 사용자에게 적합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아이들의 교육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어린아이들도 쉽게 메이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코코아팹의 배려가 돋보인다. 메이커 활동을 확산시키고 메이커들의 성장을 돕고자 공개 강좌도 이어나가는 코코아팹. 앞으로의 바람이 궁금해졌다. 저는 코코아팹이 대표적인 한국의 오픈소스 하드웨어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메이커들이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코코아팹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형 마이크로 컴퓨터인 오렌지 보드로 오픈소스 하드웨어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준 코코아팹. 그들의 손에서 탄생한 제품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변화시키길 기대해본다. 애벌레처럼 꿈틀꿈틀 벽을 타고 오르내리는 로봇. 재질, 기울기에 상관없이 어떤 험난한 환경에서도 끄떡없다는데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 뭉친 오타쿠와 키덜트. 메이커 동호회 오덜트를 만나보자. 이곳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안에는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창업 공작소가 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이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여기 있나? 여기 메이커 동호회가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저희가 바로 그 메이커 동호회 오덜트입니다. 메이커를 찾아온 건 맞는데 동호회 이름이 뭐라고요? 오덜트는 오타쿠와 키덜트의 합성으로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진학 중인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메이커 동호회입니다. 각자의 전공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동통신 등으로 다양하며 이를 통해 각종 아이디어 도출 및 효율적인 분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오타쿠와 아이 같은 감성과 취향을 가진 어른이라는 의미의 키덜트가 합쳐진 오덜트.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세워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내 메이커 동호회인 오덜트는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생 메이커 동호회다. 공학도들답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물론 아이디어 수집, 프로그래밍까지 만들기에 관한 전 과정이 가능한 인재들의 모임이라는데 최근 개최된 한 박람회에서 이들이 만든 제품이 큰 관심을 받았다. 궁금해지는 그들의 메이커 작품. 한번 구경해볼까? 한자리에 모인 오덜트 팀원들. 무언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이건 벌레 로봇이잖아. 귀여운 동물 모양도 많은데 왜 하필 벌레 모양의 로봇을 만들었어요? 자벌레는 이렇게 흡착과 비흡착을 반복하면서 경사도가 있는 경사면을 쉽게 오를 수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자벌레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몸을 길게 느렸다 줄이며 마치 자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자벌레. 그 자벌레를 모티브로 한 오덜트의 자벌레 로봇은 자벌레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이족 보행 로봇으로 바닥의 기울기와 관계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도록 구현해냈다. 3D 프린터로 부품을 출력한 뒤 아두이노 보드와 6개의 서버 모터, 관절을 이어주는 프레임이 들어가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창문에 쉽게 떼었다 붙일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뒤에 붙어있던 흡착판을 사용해 로봇의 발을 만들었다. 거기에 귀여움을 더해주는 자벌레의 동그란 두 눈까지. 자벌레의 모습을 똑 닮은 로봇이 탄생했는데 유리벽에 붙이자 꿈틀꿈틀 벽을 타며 움직이는 자벌레 로봇. 이 자벌레 로봇은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는 고층 건물의 창문 닫기나 면적이 넓은 태양열 지별판 위를 청소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란다. 최근 자벌레 로봇 구현에 성공한 오덜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아직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지만 경적 시각화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 사용될 경적 시각화 장치는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경적 소리를 LED 조명의 빛으로 시각화시켜주는 장치라는데 제가 예전에 한국농아인협회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청각장애인분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뒤에서 울리는 클락션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뒷사람과 싸우는 일도 많고 운전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는 고충을 털어놓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벌레 로봇부터 경적 시각화 장치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오덜트.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끊임없는 아이디어 회의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검증을 통해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의 다음 프로젝트와 앞으로의 계획을 안 들어볼 수가 없다. 저희는 이 이족보행 자벌레 로봇에 다리 모듈줄을 추가하여서 더 큰 하중과 더 높은 각도 경사면에서도 오를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메이커 활동에 그치지 않고 UST와 애트리 창업공작소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디어 사업화까지 가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적입니다. 아이같이 순수한 감성으로 만들기에 열중하는 메이커 동호회 오덜트. 본인들의 아이디어로 사업화까지 진행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니 그들의 노력에 값진 결실이 맺히길 기대한다. 농수산업과 식품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나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요. 관광자원과 농수산 자원이 되고 있는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농수산 벤처 창업과 관광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해양자원을 활용해 바이오 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농수산 벤처 창업 1번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갑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벽에 담긴 지금 제 뒤로 보시면 돌산대교와 장군도가 보이실 겁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아름다운 항구도시 여수입니다. 이곳에 농수산 벤처 창업을 이끌고 있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전남 지역 특색에 맞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지금 살펴보시죠. 올해 6월 전국에서 12번째로 출범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대로 다양한 시설물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외 휴게 공간과 운동시설, 친환경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생육환경 실험용 식물 공장인 스마트 그린박스 외에도 예비 창업자나 원거리 방문자, 창업교육 수강생들이 언제든 센터에 상주하는 멘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숙소가 갖추어진 레지던스 창업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센터 안에는 상담을 위한 공간들이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어 창업이나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이처럼 안팎으로 다양한 시설물들을 갖추고 전담 기업인 GS그룹과 함께 지역 인재들의 창업을 돕고 있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과연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저희 센터의 사업 방향으로는 세 가지 이렇게 방향이 되겠는데 첫 번째가 농수산 벤처 창업 육성의 1번지가 되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정 자연 환경을 활용한 웰빙 관광지 육성. 세 번째가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이 주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이오 화학의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우리 센터의 향후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친환경 농사가 57%, 수산 양식이 75%를 차지하는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농수산물을 가공해 상품으로 개발하는 식품 분야 벤처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울금과 전복 분말 스프 등의 천연 재료로 만든 전복 라면, 비빔밥, 고구마 말랭이, 김치칩 등이
식품 벤처 분야 공모에서 당선돼 현재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 지역의 특산품인 배를 가공해 만든 젤리형 음료도 최근 개발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살짝 그 맛을 봤습니다. 아니 센터장님, 제가 지금 음료를 방금 먹어봤는데 굉장히 달콤하고 이 식감이 굉장히 즐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이 음료도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음료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센터가 지난 6월 이후 개소 이후에 입주 기업의 상품으로서 8만 개 제품이 GS 리테일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뿐만 아니라 1년에 한 4회에 걸쳐서 품평을 거쳐 약 200개 제품을 발굴하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는 GS 홈쇼핑과 리테일에서 판매는 물론 동남아에 대해서도 해외 진출토록 저희들이 적극 GS 그룹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지역의 특산품을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주세요. 전남 지역의 또 다른 자원, 바다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를 활용한 아이템도 있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 염전인데요. 센서가 염도를 측정하고 제어해 자동으로 급배수 이송해주는 시스템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자동 화장지로 소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염전은 현재 전남 지역의 한 스타트업에서 연구 중인데요. 스마트 염전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생산성 향상으로 전남의 천일염도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농수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히 센터 안에서도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특화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 그리고 아이디어를 좀 더 기술적으로 이렇게 특화시키는 그런 특허 지원, 기술 이전 이런 것과 관련된 지원을 또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아이템이 나왔을 때는 디자인, 홍보 그리고 유통 연계까지 아우르는 그런 지원을 수행합니다. 한편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큐베이팅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센터 내 5개 입주 기업 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천연의 꼬막 폐각을 활용해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친환경 기업 드림라임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추진 사업인 친환경 바이오 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에 첫 삽을 뜬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겨울 꼬막 수확철이 지나면 여수시 여자만 갯벌 인근의 식당과 가공 공장에는 꼬막 폐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인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꼬막 폐각들을 활용한 것이 드림라임의 기술입니다. 드림라임은 꼬막 폐각을 가공해 항균성 물질을 뽑아낸 뒤 각종 주방용품과 미용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2003년에 이미 꼬막의 폐각을 세척, 살균, 건조, 분쇄, 분급하는 살균 설비 특허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동안 판로가 막혀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과 입주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게 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6월 2일 날 입주하게 됐는데 GS에서 좋은 환경, 사무실과 그다음에 숙소 이런 환경을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GS 연구소의 그 기술력, 그다음에 멘토를 통해 가지고 환경성 일회용 장갑과 찌퍼백 그리고 미용팩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입주한 후 드림라임은 사무실뿐만 아니라 시제품 제작이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기술 지원을 받아 입주 2달 만에 시제품 제작을 완료해 지금은 시제품 검수를 마치고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출시 후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든든한 지원으로 해외 진출도 꿈꾸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 중에는 드론을 개발하고 만드는 ICT 기반의 업체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농업에 접목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GPS 자율비행 기반의 드론이 무거운 농약통을 들어올려 농작물에 살포할 수 있게 만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가까운 시일 안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 농업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능성이 높이 평가돼 서경필 씨는 지난 5월 실시된 입주기업 공모전에서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곳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농림축산업의 로봇기술 접목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 세계 농축수산 장비 업체들도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서경필 씨 역시 지난 2012년 창업해 소형 수중 탐사 로봇과 자율주행형 수중 탐사 로봇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오다 농업용 드론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농업용 드론은 기본적으로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또 자율 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좌표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반경 내에서 드론이 상공에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 또한 기존에 나와 있던 헬리콥터를 활용해서 기존에는 방제를 많이 했는데 이 헬리콥터를 활용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특수한 조종 기술을 운영자만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드론은 조그마한 기초 지식만 가지고도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살포를 할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GPS 자율비행 기반의 농약 살포 방제용 드론. 아직은 기술 보완 단계에 있는데요. 서경필 씨도 이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다져온 실력자지만 여기에 또 한 명의 실력자가 함께합니다. 바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술 자문을 맡고 있는 이호승 멘토입니다. 예, 농업용 드론이 이제 농가에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문제입니다. 그 도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이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나무라든지 전봇대 그리고 갑작스러운 돌풍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핵심 부품들, 특히 컨트롤러 같은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 국산화가 이제 선행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서경필 씨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를 계기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인데요. 앞으로 1년 안에 시제품 개발을 완료, 현장 테스트를 거친 뒤 농민들의 수고를 덜어줄 방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서경필 씨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길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농수산 벤처 창업 1번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 창업과 관광산업 육성, 친환경 바이오 화학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농수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동시에 농어촌 창조경제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